혹시 기억나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 정말 역사적인 평화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희망으로 가득 찼던 북미 관계가 도대체 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 막힌 상황을 풀기 위한 하나의 해법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건데요. 먼저 정말 희망찼던 그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노이 회담이 왜 결렬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는 뭐였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좀 독특한 제안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희망의 역사입니다. 정말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외교의 돌풍,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2018년은 정말 뭐랄까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4월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바로 한 달 뒤에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죠. 그리고 6월에는 와, 정말 역사적이었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모든 게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고 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 하노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북한은 왜 갑자기 이렇게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걸까요? 한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 숫자에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아주 강력한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무려 마이너스 3.5%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이 엄청난 경제적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아주 강력한 이유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렇게 부풀었던 기대가 어떻게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지 한번 보시죠. 결과는 정말 허무했습니다. 전 세계가 진짜 숨죽여서 지켜보던 이 회담이 아무런 합의문 하나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표를 보면요, 양쪽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딱 드러납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가장 아픈 제재 5개를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아니, 영변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미사일까지 다 포함해서 완전히 비핵화해야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맞선 거죠. 이 간극이 너무 커서 도저히 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분석가는 이 결렬을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게 완전한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어설픈 나쁜 합의를 막았기 때문에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타협하느니 차라리 아무 합의 없이 끝난 게 더 나았다는 좀 흥미로운 시각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시선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협상이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죠. 아마 여러분도 다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모든 게 한순간에 틀어져 버렸을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넘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이 원한 건 간단히 말해 선 비핵화 후 보상이었어요. 이걸 CVID라고 하죠. 반면에 북한이 원한 건 뭐냐? 아니, 하나 주면 하나 줘. 우리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단계적으로 가자.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CVIG입니다. 애초에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양쪽 다 비핵화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이 가진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걸 생각했는데 북한은 자신들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핵 군축 협상으로 접근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니 애초에 합의가 되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자,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의외의 곳에서 해법이 제시됐는데요. 바로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 특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용문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선교, 즉 가르치려 들지 말고 선우, 먼저 친구가 되어라. 와, 정말 와닿는 말 아닌가요?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일단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게 먼저다. 이게 바로 막힌 길을 뚫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숙제들이 제시되는데요. 예를 들어 동독 통일의 불씨가 됐던 그 교회처럼 평화를 위한 여론을 만들고
또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교류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외교적 해법을 계속 압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숙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상끼리 만나서 하는 빅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신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거창한 합의가 아니라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끼리 대화가 멈췄을 때 시민사회가 그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거대한談判, 화려한 정상회담만으로는 쌓지 못했던 그 신뢰를 과연 이렇게 한 걸음씩 주고받는 작은 행동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한반도의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